다음 주제입니다. 광명, 시흥, 김포, 위례 등 개발 호재 소식. 이거는 좋은 뉴스입니다. 이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실장님, 이거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 공공주택 7만 가구 공급한대요. 네. 좋은 거죠? 아닌가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도 이거는 그 3기 신도시 이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중에 이제 광명 시흥 지구가 얼마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지구 지정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지금 행정 절차가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거죠. 그 사실 3기 신도시 발표 2주인가 발표되고 2주 후에 그 LH 그 직원들의 그 투기 때문에 또 아주 시끄러웠었던 거기가 여기죠. 지역이었는데 그동안 그 뭐 공청회 주민 공청회도 하고 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해서 이제 지금 중도위에 이제 심의가 이제 1차 심의, 지구 지정이 이제 된 거고, 지구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경계가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경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경계 내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국제 공모를 통해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지 아이디어를 후년까지 2014년까지 이제 모으고 2015년에 이제 공사 착공을 해서 이제 2025년. 2025년. 내년에 2024년까지 이제 그 지구 지정된 그 계획 용역을 해서 2025년부터 이제 공사 착공해서 2027년에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일정이죠. 그 다른 3기 신도시보다 그래도 조금 빨리 가는 것이 그래도 좀 이제 뭐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지난번에 저희가 남양주 왕숙 신도시와 관련해서 이제 GTX-B의 개통 시기가 2030년으로 늦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토론을 했었는데, 그 B 노선이 이제 연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광명 시흥으로. 결국 2030년 준공이기 때문에 2027년 우리 시민들이 입주해서 사실 때까지 상습 정체 구역인데, 서울의 서부 지역, 광명, 시흥, 김포 이 상습 정체 구간의 그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그런 뉴스로 들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7만 가구가 공급되고 컴팩트 시티도 개발되고 청년주택도 있대요. 네, 일단은 컴팩트 시티 개발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컴팩트 시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일단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주거지하고 주거지 업무 문화 이렇게 지원 시설을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생활이 많이 편리해질 것이다 라는 뭐 추측이 있어서 일단은 뭐 개발하는 이런 호재 소식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반기는 입장인데 말 그대로 이제 좀 이렇게 순차적 프로세스를 계속 가면 다행인데, 혹시나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 늘 염려스럽고요. 일단은 뭐 저 역시도 좀 기대감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김포에도 호재 소식이 있어요? 김포는 심지어 4기 신도시의 첫 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4만 6천 가구 5호선 연계 신도시 어떻습니까? 김포 정부 발표가 이런데. 이게 좀 교통망을 먼저 확충하는 방안을 지금 김포에서 어느 정도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제 교통망이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교통망은 되어 있자는데 먼저 아파트 먼저 세우면 유입되지 않겠죠. 그 교통과 같이 신도시를 발표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슈인 광명 시흥지구는 대표적으로 아주 교통 정체 구역입니다. 바로 이제 광명 시흥지구 위에 이제 구로가 있고, 그 옆에 또 광명이 이제 본 도시가 있고, 또 그 옆에 금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서부권에서 서부 간선도를 중심으로 상당히 막히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지금 교통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김포가 지금 이렇게 개발 호재가 생긴다니까 부동산 시장이 매수 분위기가 좀 올라가는데 반면 공급이 늘어날 것 같아서 김포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예. 어느 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제 그 공급이 많다 하더라도 네. 그 지역에 집값이 하락된다라고 네. 하는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대한민국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그 네. 집값의 부동산 영향을 받지 일시적으로는 그 지역만 구소적으로 봤을 수 있어도 네. 크게 봐서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군요. 변호사님 의견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위례 신도시. 변호사님 위례에 사신다면서요? 예. 위례에 트램이 생기다는데 예. 좋으신 건가요? 상당히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 왜 안타깝냐면 예. 진작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예. 위례 신도시가 22개 단지 총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상당히 가구수가 많습니다. 뭐 1000, 2000세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교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위례가 대표적으로 교통에 네. 아주 마비된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위례에서 거기 나가려고 하면 위례 네. 나가려고 하면 도로가 네. 그 2개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이제 얼마 몇 년 전부터 이제 지하로 만들고 네. 지하가 2개 생기고 또 고속도로에서도 서울 외곽도로에 나올 수 집도 연결될 수 있도록 네. 만든 게 얼마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지하철도 지금 없는 거죠. 위례 신사선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아직도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트램도 일찍이 몇 년 전에 벌써 들어와서 네. 교통체증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들어온 거는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실장님, 저 위례 트램이 2025년 9월에 마침내 개통된다고 하는데 도어 계실 때 이 문제 한번 다뤄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네. 이 문제 다루진 않았었는데 네. 이제 김포도 그렇고 지금 위례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2기에 공급된 1기 신도시가 아니고 2기에 공급된 신도시가 이제 교통 대책 없이 사실은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 그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그 꾸준히 제기됐었던 네. 문제고 예.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는 이제 그 GTX B노선을 중심으로 이제 광역교통 계획을 좀 충실히 해서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김포 네. 그 4기 신도시 네. 거기도 이제 2기에 공급됐던 김포 한강 신도시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교통 대책 없이 공급이 됐는데 그 김포 지역에 이제 그 동서로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형성했는데 가운데가 이제 벙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한강 2 신도시를 집어넣는다는 건데 교통 대책으로 결국은 이제 5호선을 방화역까지 가 있는 5호선을 김포까지 끌어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6,000세대가 늘어나면 이제 교통 수요가 되고, 그러니까 BC 소위 이제 비용 효과 분석에서 네.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지니까 방화역에 있는 차량 기지를 이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5호선을 이제 연장하면서 이제 그 5호선 연장도 이제 타당해지고 또 그 2기 신도시와 지금 이제 4기 신도시의 교통 문제도 해결하면서 좀 더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더 집어넣겠다라는 계획이 김포의 문제이시고, 네. 이거. 지금 위례 트램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그 2015년에 이미 민간에서 그 트램 계획을 그 시작을 했었는데, 15년이요? 그럼요.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사실은 그 사업을 못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정 사업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민자 사업으로 하려다가 이제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서 드롭이 됐던 걸 재정 사업으로 이제 돌리면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서울시가 이제 LH와 같이 네. 비용 부담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 그 지금 5호선과 이제 8호선을 이제 위례 신도시 이제 북측에 5호선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5호선 마천역과 연결하고 그 다음에 8호선이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서쪽을 이렇게 네. 이렇게 지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복잡역이죠, 거기가.
그렇죠. 복정역과 이제 남위례역을 연결해서 위례 신도시 대중교통 철도망을 이제 트램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교통 대책 없는 그 신도시 개발은 나중에 이제 비용을 또 지불하고 그 비용은 결국 시민들한테 이제 피해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지 될 부분들은 뭐 4기 신도시 발표도 했습니다만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윤 정부에서 270만 원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2기 신도시의 불충분한 교통 대책에 대한 보완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주거 공급 대책으로 아마 나올 텐데 그런 의미에서 김포의 5호선 연장, 그 다음에 위례의 트램의 이제 승인, 계획 승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이제 다른 그 2기 신도시에도 적용이 돼서 시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 트램, 이거 노면 전차 우리말로는 이렇게 합니다만 그 서울 수도권에서 57년 만에 57년 만에 다시 생긴 것입니다. 트램을 그런데 김 박사님 이게 참 멋지고 유럽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멋있고 좋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 더 교통 정체되고 말이죠. 저 자동차 잘 못 다니고 불편할 거다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일단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한데 일단 노선 배정을 할 때 충분히 연구를 해갖고 노선을 짜고 있어서 그거는 그냥 기회에 지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좀 해결 차원에서 이 트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거는 뭐 일단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가 처음으로 스타트를 하지만 지금 전국에 이 트램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지자체가 지금 한 13개 정도 있다고 해요. 뭐 부산, 대전, 인천, 대구, 울산, 수원도 트램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도 도입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처음으로 이 트램이 도입이 되는데 이 트램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 문제가 이제 조금 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이 회사가 그 트램 관련 부품을 가지고 하는데 부품 중에서 지금 한 53% 정도를 중국산 부품을 도입을 해갖고 이 트램 설계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문제인데 그러면은 국산은 얼마나 되냐 했더니 국산은 뭐 한 13개, 나머지 3개가 독일산, 나머지는 다 중국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에스컬레이터 얘기 나왔을 때 값싼 중국산 부품을 써가지고 문제가 됐다라는 이제 어떤 변명 핑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똑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사실 좀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아마도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조사 끝에 나온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건들이 이슈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걸로 해서 또 트램이 지연되고 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스타트가 잘 되고 운행이 돼야지만 나머지 지자체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시행을 할 텐데 라는 좀 염려가 되고요. 어쨌든 과거에 서울에서 한 70년간 운행이 됐다가 사라져서 57년 만에 부활이라고 했는데 뭐 일단 그게 대한 기대감 정서적으로 뭐 유럽처럼 좀 멋진 도시 환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은 조금씩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공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천장에다가 배터리를 장착을 한 부분이고 또 저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또 교통 장애라든지 불편하신 분들도 좀 탑승하기 쉽고 이렇게 나와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게 트램이라는 게 지금 몇십 년 만에 60년 만에 좀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트램을 이용했던 세대는 거의 지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거의 어르신들만 이용했을 거고 거의 대부분의 세대는 이용하지 않았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희 도입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에 가보면 그 트램이 이미 설치하고 계획을 하고서 트램 노선이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대지로. 근데 상당히 그 상가하고 가깝게 있습니다. 상가 가까이 있고 어린애들도 상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램길이.
보면은 근데 우리 세대는 그 트램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상가를 중심으로 쭉 트램이 가게 되어 있고 네.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들도 상당히 많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데이터가 있었으면 안전을 이 트램 이용할 때 어떻게 안전성 있게 설비하느냐 이게 우리가 노하우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그리고 저희 국민들 또한 시민들 또한 그거에 대해서 트램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잘 숙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SH하고 LH에서는 네. 교통 안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광명, 시흥, 김포, 위례 개발 호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토니우브 12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경기도 친화형 뉴스 그리고 중앙과 전국 연계 뉴스 알차고 유익한 내용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니우브 12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